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애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냉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애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애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애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백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허,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내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마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휴엄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마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냉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100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네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마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휴엄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마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100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네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만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효험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만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라나,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라는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흑.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백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내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만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효험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만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입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백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네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만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휴엄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만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냉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품고 온 나라를 뒤져 최고의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하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100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을 구해 바쳤습니다. 대감은 그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환양단이라 이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술에 타서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약을 몇 달이나 먹었건만 아무런 효험이 없구나. 정령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실망이 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으며 헛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팔팔한 청년으로 헛간 문짝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장작을 패며 단련된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대감댁에 들어와 1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대감의 방을 청소하며 대감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약가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이길래 대감께서 저리도 귀하게 여기실까? 필시 하늘이 내린 명약일 것이야. 어느 날 대감이 급한 용무로 입궐하고 집안이 텅 빈 틈을 타 돌쇠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감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킁킁. 야,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 귀한 것을 조금만 맛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는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몇 숟가락을 듬뿍 퍼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표도 안 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돌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에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로 사납게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양기로 들끓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솟구치는 욕망에 그는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대감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사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어미가 위독하다면 어서 다녀오너라. 허락을 받자마자 돌쇠는 도성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혼이 난 아내, 복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인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요. 대감댁 일은 어쩌고요? 묻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드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밤낮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그의 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복녀도 남편의 뜨거운 열정에 기뻐했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몸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구려.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는 헬쑥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돌쇠가 돌아오지 않자 박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다른 종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온 돌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네 이놈.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 내 어미의 병화는 어찌 되었느냐? 대감만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대감의 약을 훔쳐 먹은 일부터 그 약효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인과 소인의 처가 모두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이 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처음에는 노기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대감은 한참을 웃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묻어났지요. 헌. 이 약은 정녕 늙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니 너는 고작 두어 숟갈의 그리 휴엄을 보았단 말이냐. 참으로 세상일이 모순투성이로다. 당장 그 약을 모조리 뒷간에 내다 버리거라. 그리고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약을 훔쳐 먹은 죄는 크나 내가 이토록 큰 고생을 하였으니 벌은 면해주겠다. 한 달간 휴가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대감만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린 박대감은 에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에란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기로 했다. 이제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박진우라는 늙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나라 걱정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조강지처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대감은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란, 나이는 꽃다운 23이었습니다. 에란은 본래 한양 교방에 이름난 기생으로 검은고와 춤솜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감은 에란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아낌없이 사주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지요. 에란은 대감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대감의 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란아, 오늘 밤은 어떠했느냐? 이 늙은이가 너를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대감님. 소첩은 늘 만족하옵니다. 대감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에란은 대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나 어여쁜 내 사람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고. 자신의 늙고 쇠약해진 몸이 한스러웠던 대감은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의원 양반, 말하기 부끄러우나 내 나이가 들어 젊은 첩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네. 다시 젊은 시절의 기력을 되찾을 방도가 없겠는가? 대감마님, 나이가 들면 양기가 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옵니다. 허나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삼과 함경도 최상품 녹용을 구해 가루로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드시옵소서. 양기가 돌아와